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오미크론이 현재 전 세계 106개 나라에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지역 곳곳에서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대로라면 1, 2개월 안에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21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7천 명대에 들어선 만큼 더욱 신중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 반드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가운데 종교시설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등장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장 예배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내 오염 정화 작업이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지역 주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김포 풍무동의 한 지역 주택조합이 자연녹지 지역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김포시가 조합원 모집 시 행정 처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천시가 중동 신흥로 900m 구간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한 무장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역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종교시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물품 값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얘기를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세진 기자, 종교시설 집단 감염 지역에서 어떤 사례들이 있었죠? 네, 인천 중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지난 닷새 동안 8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숙식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던 곳이어서 특히 감염 규모가 컸는데요. 해당 교회가 방역 사각지대였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도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회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62명입니다. 폐쇄됐던 해당 교회는 지난 19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대면 예배 후 추가 감염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감염이 더 번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방역당국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정리해본 사례들 외에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은 꾸준하게 발생해 오지 않았습니까? 자, 물론 방역을 잘 하는 곳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때문에 최근 정부도 종교시설의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유행 때처럼 현장 예배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배 참여 인원을 최대 299명으로 제한하긴 했지만 예외도 뒀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교인만 예배에 참여할 경우 수용 인원 7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나 축제를 제한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종교계에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달라고 요구해 이런 방침을 내렸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 인근 주민들은 혹시라도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예배에 참여를 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꼼꼼하게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500여 곳에 현금으로 75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올해 마지막 추경 예산에 3억 7,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신 지급 후에라도 수급 자격에 문제가 있거나 방역물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환수 조치합니다. 또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던 종교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방역을 위한 조치인 만큼 예산이 허투루 쓰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부평구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부평 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였습니다. 네,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 여부를 두고 부평 미군 기지 내 오염 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오염 정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부평구가 부평 미군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 현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의 주요 관심사는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였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미군기지 내 다이옥신을 완벽하게 정화했다고 발표한 만큼 오염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어떤 정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고, 현재 A구역은 기본적으로 정화가 상당 부분이 진행돼 있고, 알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B구역도 정화 작업을 시작을 해서 한 40% 정도의 공정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염 정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부평구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평 미군기지의 조병창 병원 건물 때문입니다.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조병창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해당 지역의 오염 정화 작업은 잠시 멈춘 상황입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 그 조병창이 지금 허물어져 가고 있고, 지금 그 건물 그 보수를 해야 되는 그 지경에 돼 있는데, 그런 걸 낭비하면서까지 토양 정화를 지금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게 늦추어지고 있는 게 저희들의 생명하고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건물이 계속해서 존치해야 된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존치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언론사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 이게 가장 저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좀 소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평구는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보존과 오염 정화 모두 가능한 방안을 곧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어떠한 최신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그 건물을 존치하면서 완전 정화하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아마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바로 제시해 드릴 것 같습니다. 부평구는 이와 함께 오염 정화와 시민공원 조성 계획 등 부평 미군기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도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로 살펴보는 우리 지역 뉴스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역 주택 조합인데요. 김포시가 풍무동의 한 지역 주택 조합을 상대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포시는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는 가칭 풍무 1지구가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포시는 가칭 풍무 1지구 지역 주택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신청한 조합원 모집 신고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데에도 해당 추진위가 견본주택 개관을 준비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추진위가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행정 처분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무장의 길입니다. 부천 도심 한가운데에 무장의 거리가 조성되는데요. 부천시는 최근 개남 고가사거리부터 소방서까지 이어지는 중동 신흥로 900m 구간에 장애물을 없애고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등 무장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또 빗물 배수가 원활하도록 원형 수로관을 설치해 장마철 침수 불편 등을 개선했는데요. 그동안 부천 신흥로 보도에는 화단과 조형물, 가로수 등이 좁은 길 안에 복합돼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유모차 등이 오가며 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외국인 투자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는 12일 12월 15일 기준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5억 9천만 달러에 이르러 지난해 신고액인 4억 1천만 달러를 40%가량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부동산 개발, 또 전기 자동차 전장 분야 등 첨단 기술 제조업이 주요 업종이었습니다. 주요 투자 국가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싱가포르 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 건강 및 교육 회복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네, 임지훈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분입니다. 인천시 교육청 학생 영양 실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식습관 형성 시기인 바로 아동, 청소년기 학생 대부분이 아마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에 우선하고 있고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배우는 식생활 교육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식생활에 소과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과 과체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편식과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잘못된 식습관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배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체력과 체력 증진 그리고 나아가 친환경, 유기농 식습관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천시 교육청 학생 영양 또 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궁금한데요. 네,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과 균형 잡힌 그런 학생 관리를 위해서 이 교육감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식생활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실태조사,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 사례집을 만들도록 돼 있고, 인천시나 관련 기관 등의 이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 그럼 이번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한 체력에 대한 이 건강 정신이 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블루 등으로 인해서 정신 건강에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해서 체력적으로 많은 부분이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올바른 학교 급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편식 교정, 올바른 식습관 지도, 식품 안전 교육 제도 등을 마련해서 영양 잡힌 그리고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해서 학업 성취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교육청의 내년 예산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19% 증가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주실까요? 네, 올해 이 2022년도 내년도 예산 전체액이 4조 7,969억입니다. 올해 2021년도 4조 300억보다 약 7,600억이 늘어난 19%가 늘어났는데 아마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 큰 틀에서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회복하고 이 급식 그리고 수업료 교복, 교육복지 기반을 강화를 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보면 이 학생 배움 맞춤 지원비, 그리고 미래지향 인천형 직업교육, 그리고 디지털 포용교육. 특히 올해는 이 사립유치원,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만 5세를 무상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상교육에 대한 게 한 5,400억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노후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 환경이나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한 5천억 정도를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비도 올해도 한 3천억 정도 올렸고요. 내년도의 특이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주로 인천 시내에 40년 이상 된 그런 학교들이 한 250여 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에 17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는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14개 학교는 완전 이 신축을 합니다. 전체를 다 철거하고 이 개축을 해서 그런 사업비에 들어간 돈이 2025년까지 우리 인천 시내 학교 전체 54개 동에 40년 이상 된 학교, 즉 5,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로 많이 들어간 사업이 말씀드린 이 무상 교육에 대한 비용 그리고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대한 비용이 제일 많이 편성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의회 임지훈 교육위원장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